모두가 테슬라가 우버를 죽일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2월 오늘 왜 우버는 여전히 도로를 지배하고 있을까요? 그 답은 기술의 독점이 아닌 거대한 플랫폼의 생존 본능에 있었습니다. 지난 2024년 10월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공개했을 때 시장은 우버의 위기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버는 위라이드와 같은 자율주행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서비스 지역을 확장하며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테슬라의 독자 노선이 정답일까요? 아니면 우버의 연합군 전략이 승리할까요? 이 치킨 게임의 끝은 어디일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혼란스러운 로보택시 시장의 승자가 누구인지 명확해집니다. 지금 샌프란시스코의 출근길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직장인들이 스마트폰을 꺼내 차량을 호출합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것은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차들이지만 사람들의 손에 들린 앱은 여전히 우버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향후 10년 모빌리티 산업의 부의 흐름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인베스팅닷컴의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테슬라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하드웨어인 차량과 소프트웨어인 자율주행 네트워크를 모두 직접 소유하여 애플과 같은 독점적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외부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고 서비스 수익의 100%를 내재화하여 압도적인 마진율을 달성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수직 계열화의 원리는 마치 유명 셰프가 직접 농사를 짓고 요리부터 서빙까지 모든 과정을 도맡아 하는 최고급 레스토랑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음식의 맛과 서비스 품질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지만 식당의 규모를 키우는 데는 물리적인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소요됩니다. 우리가 점심시간에 유명 맛집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을 보고 결국 기다림을 포기한 채 배달 앱을 켜서 다른 음식을 주문하는 일상적인 상황과 비슷합니다. 아무리 품질이 좋아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 소비자는 다른 대안을 찾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의 그 막대한 이동 수요를 테슬라라는 단일 기업이 생산하는 차량만으로 감당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우버의 공식 투자자 관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5년 우버는 자율주행 기술 기업 위라이드와의 파트너십을 전 세계 15개 도시로 대폭 확장했습니다. 이 수치는 우버가 막대한 비용과 리스크가 따르는 자율주행차를 직접 제조하는 대신 이미 기술을 완성해 나가는 기업들을 자신의 거대한 플랫폼 안으로 빠르게 흡수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러한 우버의 전략은 스마트폰 시장을 장악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구글이 모든 스마트폰 하드웨어를 직접 만들지 않아도 수많은 제조사가 안드로이드 생태계 안에서 연결되듯 우버는 자율주행차 시장의 거대한 운영체제가 되려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배달앱을 사용할 때 각 식당이 직접 배달원을 고용했는지 여부보다는 내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 하나로 모든 종류의 음식을 가장 빠르게 주문할 수 있는 압도적인 연결성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테슬라를 제외한 웨이모나 크루즈, 그리고 위라이드 등 전 세계의 유력한 자율주행 플레이어들이 모두 우버라는 하나의 깃발 아래 뭉쳐 연합군을 형성한다면 이동이 필요한 순간 소비자는 과연 테슬라 전용 앱과 모든 차가 모인 우버 앱 중 무엇을 먼저 켜게 될까요? 우버의 CEO 다라 코스로샤히가 일론 머스크에게 제안한 핵심 논리는 바로 차량 가동률의 극대화입니다. 스톡트위치 등 주요 금융 매체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로보택시 사업에서 수익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지표는 단순한 차량 판매 대수가 아니라 하루 24시간 중 차량이 실제 손님을 태우고 달리는 시간의 비율, 즉 가동률입니다. 이 수치가 낮다는 것은 막대한 자본이 투입된 첨단 기계가 돈을 벌지 못하고 멈춰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마치 항공산업과 비슷합니다. 비행기가 승객을 한 명도 태우지 않고 빈 좌석으로 운항하면 항공사가 막대한 손해를 보는 것과 정확히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예시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동네 맛집을 운영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점심시간에는 손님이 넘쳐나서 자리가 없지만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에는 식당이 텅 비어있는 모습을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빈 테이블이 곧 손실이며 이 시간에 다른 배달 플랫폼을 통해서라도 주문을 받아야 임대료와 인건비를 넘어선 이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테슬라가 자체 앱만 고집하다가 수요가 적은 시간대나 특정 지역에서 수만 대의 로보택시를 공차 상태로 돌리게 된다면 그 천문학적인 기회비용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과거 2024년 말더 스트리트와 같은 주요 금융 미디어들은 테슬라의 로보택시 대비를 앞두고 우버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며 시장의 우려를 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자율주행 기술이 완성되면 기존 차량 호출 플랫폼은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의 흐름은 단순한 제로섬 게임이 아닌 새로운 협력의 가능성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버의 CEO 다라 코스로샤이가 과거 언급했듯이 자율주행 기술을 가진 기업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앱에만 차량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은 승객이 있는 곳에 차량을 배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세 가지 구체적인 기회 요인과 그에 따르는 전제 조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 유동성 공급의 기회입니다. 특정 제조사가 독자적인 앱을 운영하더라도 피크타임이 아닌 시간대에는 차량이 놀게 되는 유휴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사가 자체 앱만으로 24시간 수요를 꽉 채울 수 없다는 전제 조건이 성립한다면 다양한 수요를 즉각적으로 연결해주는 거대 플랫폼과의 제휴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됩니다. 둘째, 운영 관리의 효율화 기회입니다. 우버가 위라이드와 같은 자율주행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확장하며 보여준 사례처럼 기술 개발과 실제 택시 서비스 운영은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하드웨어 제조사가 차량의 청소 충전 고객 응대와 같은 저마진의 물류관리 업무를 직접 떠안기를 꺼린다는 전제 조건이 충족된다면 이러한 운영 노하우를 가진 플랫폼 기업의 가치는 재평가받게 됩니다. 셋째, 하이브리드 모델의 필연성입니다.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열렸다고는 하나 전 세계 모든 도로에서 모든 차량이 즉시 로봇으로 대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 기간 인간 운전자와 로봇택시가 공존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공급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플랫폼만이 소비자의 대기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시장의 진정한 승자는 단순히 가장 뛰어난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기업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술의 우위를 넘어 소비자가 앱을 켰을 때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저렴하게 이동수단을 배차해줄 수 있는 네트워크 장악력을 가진 기업이 주도권을 쥐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율주행 혁명은 이제 이 막을 열었습니다. 로봇택시냐 우버냐 이 이분법적 사고를 버리고 생태계의 확장성에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2026년 현재 테슬라는 독자적인 하드웨어와 데이터로 자신만의 성을 쌓고 있지만 우버는 위라이드 등 다양한 자율주행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으며 거대한 연합군을 형성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기술적 성취를 이룬 제조사의 모멘텀이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자율주행 기술이 평준화된다면 결국 승객과 차량을 가장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가진 기업이 강력한 경제적 해자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기술의 화려함보다는 그 기술을 누가 더 많은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지, 즉 플랫폼의 장악력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절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물론 주의해야 할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기술적 완성도가 높아졌다 해도 각국 정부의 규제 속도와 사고 발생 시의 법적 책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불확실성입니다. 이는 2026년 이후에도 관련 기업들의 주가를 언제든 급격하게 흔들 수 있는 변수이므로 규제 완화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의 한 줄 메시지입니다. 화려한 기술 그 자체보다는 그 기술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거대한 운동장을 선점한 기업에 주목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 10년 뒤 자율주행이 공기처럼 당연해진다면 그때 시장을 지배하는 건 최고의 차를 만든 제조사일까요? 아니면 전 세계 이동 수요를 쥐고 있는 플랫폼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통찰을 들려주세요.